네, 현명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1등 하셨네요. 서울에 비가 지금 철철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정도 또 비가 올 것 같은데요. 제법 많이 올 것 같아요. 좀 이번에는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릴 것 같은데요. 음, 참 가을을 재촉하는 비입니다. 네, 덴터피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 내일 정도 비가 내린 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군요. 이번 추석은 6일이나 돼서 아마 근래 지난 수년간 중에는 제일 긴 추석이 되겠습니다. 추석 전후 주가 오늘 좀 다뤄볼 건데 제가 만든 자료 이미 좀 보셨죠? 네. 아유, 추석은 추석인데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토속을 짓는 마음이 다들 무겁습니다. 최근 뭐 바닥 국면이 워낙 폭락이다 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추석을 맞는 마음 참 무겁습니다. 참 오늘 내일이라도 이틀이라도 좀 빠져서 추석을 맞이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뚜벅이님 어서 오시고요. 현숙님, 네, 카카오망님, 109님, 네, 유명인 다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요, 8시 34분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은 추석 전후 주가가 좀 어떻게 되나, 과거에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지금 장세 현주소, 여전히 계속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어떤 점이 개선되면 시장이 돌아서겠구나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갈매기님, 지금 부산은 비가 오나요? 부산은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네, 이번 기상도를 보니까요. 서울 경기 지역만 집중적으로 좀 비가 오는 분위기인데 부산은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1분 후에 시작할게요. 제 매일 눈 뜨는 게 고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매일 다들 모든 투자자의 마음이 그렇죠. 음,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를 계기로 해서 분위기 반전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20초 후에 시작할게요. 네, 8시 34분입니다.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위한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무난했습니다. 별다른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채권 시장이 요즘 난리죠. 그래서 지금 10년물은 4.5% 이제를 넘어섰어요. 이거는 당연히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달 들어서도 지난달도 그랬지만 계속 채권 시장은 5월 중순을 저점을 해서 계속 꾸준한 우상향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은 시장은 생기죠. 시장은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아주 강한 흐름을 7월 말까지 보이다가 8월부터 9월 지금까지 좀 이건 하락이라보다 좀 상승에 따른 조정. 그래서 어제도 채권금리가 저렇게 올랐는데도 나스닥 지수가 0.5% 올랐다. 센 편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견고하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이 합의가 되지 못해서 10월 1일부터는 연방정부가 셧다운 된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동차 노조들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파업 가능성 등등 우수선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요. 대만 증시도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좀 왔다 갔다 하죠. 일본 증시도 그렇고.
그에 비하면 우리 시장, 우리 코스닥 시장은 큰 폭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시장만, 특히 우리 코스닥 시장만 큰 폭 하락하고 있다. 지금 다른 시장, 일본 시장이나 대만 시장도 우리 같은 곳은 없다. 우리는 지금 저점을 깨고 다 내려가 버렸는데. 자, 그래서 뭐 일본 엔화는 어제 뭐 일본 금리를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 했지만 엔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뭐 그냥 비슷한 흐름이다. 전반적으로는 크게 움직일 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추석 연휴 그보다는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참 할까? 숫자로 이제 나왔죠. 지금 하락 종목 수 저는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 이게 몰빵 펀드 유명 유튜버의 집중적인 추천 이 후유증이 제가 그렇게 집중 현상이 생기면 후유증이 반드시 온다 하면 자화정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강력하게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지금 9월 12일부터 우리 시장폭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10거래일 중에 8일이 하락 종목이 1000개 이상이다. 이야, 기함할 일입니다. 기함할 일.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코로나 때하고 작년 6월에 인플레 충격이 덮치면서 미국 시장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할 때 그것밖에 없는데 그 강도를 보면 벌써 작년 인플레 충격을 넘었었죠. 그때는 13일 중에 8일이 1000개 이상인데 벌써 우리 10일 중에 8일이 1000개 이상 거의 코로나하고 지금 거의 맞먹는 정도의 장세입니다. 지금 코스닥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슬픈 쏠림 현상 했는데요. 지난 9월 이달 들어서 개인들의 동향을 보면 포스코 홀딩스를 제일 많이 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걸 제일 많이 샀어요. 다 무슨 종목입니까? 뭐 유명 유튜브가 8종목. 그 중에 7종목이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거, 나머지 한 종목이 나노 신소재입니다. 이 정도로 영향이 컸다. 한 사람의 영향. 그가 말한 8종목. 대신에 개인들 순매도 1위 종목은 압도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그가 매일 팔라고 주장하는 맨날 반도체 팔고 2차전지사 4종목, 8종목 사세요. 지금도 나와서 맨날 똑같은 논리로 떠들고 앉았는데요. 그 결과 개인들은 정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제 보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양시장에 순매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1300을 팔았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포스코 한 종목만 1467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전체 순매도에 비해서 포스코 한 종목에 대한 순매도가 더 크다. 포스코 아니었으면 외국인들은 소폭 순매수였다. 어제 코스닥에서 1176억이나 팔았다 하지만 에코프로 BM을 916억을 팔았고요. 에코프로를 807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 합치면 1723억이죠. 그래서 어제 코스닥 시장에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제외하면 외국인들이 한 500억 이상 603억 정도 순매수 한 날이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은 겉보기는 순매도지만 실제로 순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9월 18일부터 계산하더라도요. 이 동안에 외국인들이 포스코를 4137억 팔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전체 외국인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순매도에. 그 다음에 LG화학을 제일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이 순매도 쌉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을 합치면요 83%나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파네 이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포스코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을 팔았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용을 떠나서 이런 순매도 수치는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뭘 팔든지.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일방적인 쏠림 현상. 숫자도 다 왜곡되고 있어요. 이런 숫자를 의미 있게 분석할 필요가 없는 상황. 자, 그 불일정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얼마나 이런 집중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집중 현상의 불중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코스닥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10거래일 중에 8일이 1000개 이상 매일 하락한다. 이러면 테마도 없고 재료도 없고 재료가 주식에 반영되지도 않고 모든 주식이 빠집니다. 판 주식은 잘했고 산 거는 무조건 물리게 돼 있어요. 지금이 코로나 시대랑 비슷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초기에 폭락장과 비슷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코로나 때는 제가 다 분석하고 해서 사실 다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야, 저는 이번에는 이런 일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강력하게 올 줄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상인데, 어제는 현재 이들 종목 일제히 컴폭 하락해버렸죠. 지금 고점 대비, 고점이 7월 26일이죠. 역대급 난리가 난 날 대비해서 에코 프로 BM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이 나버려 시총 1위 종목이잖아요. 특히 코스닥은 시총 1위, 2위가 하루에 9%, 8%, 9% 이래 빠져버리니까 코스닥 지수가 견딜 수가 없죠. 시총 1, 2위가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이제 코스닥 지수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2.1%, 5월 21일도 그랬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참 빡한 일인데요. 그래서 어제는 지금 결론은 지금 우리가 언제쯤 뭔가 계기가 마련될 것인가 하는데요. 계기가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그렇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포스코를 이렇게 판다. 에코프로 BM을 판다. 이런 것들은 다 2차 전지가 그 우상향이라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급항이라는 게 그 속에서 지금 이렇게 좀 그 속에서 하방 국면인데, 만약에 포스코를 여러분들이 외국인데 포스코를 지금 공매도를 친다 하면요, 다른 2차 전지 주식을 살 수가 없겠죠. 살 마음이 없겠죠. 여러분이 에코프로 BM을 공매도를 치면 다른 주식을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전반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전반 확산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 나와서 말인데, 그 유명 유튜브가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면 이제는 정말 언행을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서 삼성전자 파세요, 반도체 팔고 어쩌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위치가 됐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저야 뭐 그분하고 아무 연관이 없지만 저도 그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서도 무늬만 뭐 2차 전지주다 요따오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분개를 했는데요. 남의 주식을 함부로 잘 모르면서 부정적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정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근데 지금 상도 이상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남의 주식에 대해서 함부로 막 지금도 거짓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공정도 파세요 하면서 이형수란 친구가 그 IT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뭐 전직 기자 출신으로서 상당히 그 거시적인 측면에 지식이 많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는 분인데, 이런 분도 욕 바가지를 하고요. 그러니까 내 주식은 좋고 남의 주식은 다 나쁘다 식으로 말하는 태도도 아주 불쾌합니다. 지난번에 분리막도 그렇게 막 분리막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고 자기 주식만 주장하고 나머지 주식을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따위 짓도 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 정도 영향을 주는 위치라면. 그래서 저도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태도 등이 지금 시장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이게
또 여기에 미래세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몰빵 펀드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 이전 주가가 이제 붕괴되고 있어요. 어제부터. 그래서 새로운 하락 보면은 전부 드는데 이게 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현주소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저들 주식이 공매도 세력이 네, 판매수 할 만큼 충분히 하락하든지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는 지금은 뭐 가늠하기 힘들고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번 추석 연휴가 한번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보통 4, 5일, 5일인데 올해는 6일입니다. 6일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석 연휴 전날은 무조건 올랐어요. 올라도 적게는 안 올랐죠. 코스닥 기준으로 1.3% 오른 날도 있고 1.5%, 1.1%. 최근 4년 동안 보면 코스닥이 추석 연휴 전날은 1%대 아주 강세를 보였고요. 추석 연휴 지나서도 네, 지금 강세표예요. 지난 2021년 이때는 뭐냐 흥다 사태가 났어요. 흥다가 아니군요. 냅두고요. 2021년에 흥다는 아니죠. 네. 흥다인가요? 흥다 가봅니다. 흥다 사태가 나서 홍콩 증시가 큰 폭 하락하고 그 영향이 미국 증시가 빠지고 그렇군요. 그때가 요 홍다 사태 때문에 이랬는데요. 나머지 날 보면 야무지게 올랐죠. 2%대, 1%대, 1.3%. 그래서 그냥 최근 4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추석 연휴 전날과 후는 항상 강했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고 강해도 야무지게 강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단은 추석 전날은 사실 어제 같은 날은 추석 전에 포지션 정리하려면 어제 정리했겠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D-인데 오늘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올랐을 때도 있고 빠졌을 때도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내일은 최근 4년의 통계로 보면 강세를 보이고 연휴 첫날 연휴 지나서 첫날 연휴가 추석 연휴뿐만 아니고요. 원래도 제가 이것도 내일 데일리에서 얘기해 드릴 건데요. 올해도 연휴를 지난 첫날은 대체로 다 강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연휴 때 연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포지션을 늘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관 외국인이라면 야 연휴가 있으니까 연휴 지나고 보지 뭐 매수가 있더라도 매도는 조금 서두르겠고요. 그러다가 연휴가 지나고 나서 별일이 없어 그러면 채워 넣어야지 이런 매수세가 등장하지 않나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추석 연휴 전날은 무조건 올랐다. 내일은 무조건 오른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추석 연휴 지나 첫날은 강세다. 점을 볼 때 이번 추석 연휴는 주식을 갖고 어차피 지금은 워낙 여러분들이 다 많이 물려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움직일 타이밍이 아니라서 갖고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가 뭔가 우리 심리적으로도 네, 지금 여러분 전부 다 불안하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초기에 폭락 정세를 만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추석 연휴 때 마음도 좀 이제 좀 진정되고 그러면서 뭔가 좀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근데 지금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하락장은 매우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결국은 수급이 꼬여도 더럽게 꼬였다. 특정 유튜브가 너무 네, 오늘도 온갖 유튜브에 다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특히 다른 주식을 막 함부로 험담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요. 심지어는 뭐 애국하는 마음으로는 사겠다 하고 선동적인 단가에 쓰고 있는데 참 한심스러운 사람인데요. 좀 자금에 그래 제가 그동안에도 경험담을 제가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중적인 쏠림 현상이 나면 반드시 부유증이 온다. 근데 야 이렇게 빨리 강하게 올지 물론 결국은 과거에는 코로나다 아니면 미국의 인플레다 이러면 여기에 따라서 코로나는
경제가 마비되니까 그 유동성이 풀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계속 예탁금 얘기하면서 계속 고다 그때 기억나시죠? 그런 방송 많이 했었고 인플레가 왔을 때는 FMC에서 오히려 금리를 0.75% 올리면서 오히려 주가가 급등을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이제 우리가 고금리 시대에 적응을 해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심리적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판단이 매우 힘들다. 과연 언제 우리 투자 심리가 돌아설 것인가. 근데 수급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또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인 매도 이거는 상당 부분 공매도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 공매도가 더 이상 매력을 느낄 수 없을 정도 가격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공매도 할 매력이 없을 때 아니면 이제 이 실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이님 말씀처럼 제가 어제 하도 저도 답답해서 주식은 항상 내 생각만 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 생각을 계속 듣고 내가 점점 스펀지가 돼야 되는데 외국계 증권사 동생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야, 주식이 도대체 왜 모양이냐? 하니까 뭐 한 얘기가 우리 그 JM님 말씀 미국 셧다운 얘기도 하고 네 금리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 때문에 주식시장이 우리 주식시장이 코로나급으로 빠진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런 극단적인 흐름에서 뭔가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 외국인들이 포스코를 1437억 67억 그래서 이게 코스피의 1321억 순매도로 훨씬 넘었었는데 어제 1467억 팔았으면 오늘도 또 순매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에 에코프로 BM을 어제 916억을 팔았고 에코프로를 807억 팔았는데요. 어제 이게 합쳐서 1723억입니다. 이게 어제 코스닥 시장 전체 순매도 1176억보다 훨 많죠. 어제 이렇게 팔았으면 오늘도 팔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어른을 안 판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순매도 기조가 싱싱한 순매도 아닙니까? 강력한 순매도인데 이 기조는 당분간 유지된다고 봐요. 이 가격대는 아직도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근본적으로 돌아서려면 이런 수급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들 가격대가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돌리기에는 좀 이르다. 그래서 결국 수급 측면에서 보면 좀 이르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여기에 따른 결국 심리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정도까지 과연 하락해야 할 일인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것만큼 주식시장에 동의는 또 없어요. 지금 웬만한 종목이 지금 9월 들어서 예상했는데 9월 들어서 지금 보면요. 30%대 굉장히 엄청난 거죠.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에코프로도 지금 30% 빠졌지만 뷰노 같은 종목도 38%, 루닛도 지금 29%, 엠노라고 이 종목도 꽤 내용이 있는 종목이죠. 28%. 두산도 지금 27%. 현대오토에도 26%. 9월 한 달에만 그렇습니다. 9월에. 특히 두산, 현대, 오토에브 이런 거 9월 11일을 고점으로 했죠. 9월 12일부터 지금 10일 중에 8일이 하락하고 있다. 코스닥 기준으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월 11일이면 불과 지지난주 월요일인데 지금 2주 만에 이런 시총 2조 5조짜리가 26%씩 빠지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건 사실 이들 기업이 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가 와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인플레 충격이 와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다분히 이래 심리적 요인이라서. 근데 야, 단기에 너무 심하게 빠졌네 해서 어떤 반등 낙폭과대 주식시장의 제일 큰 재료가 내용은 악재가 없는데 낙폭이 커지는 거,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 낙폭과대에 때는 반등에 지금 희망을 걸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당연히 심리입니다. 심리적 요인이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2차 전지 그 소위 유명 유튜버가 주장하는 종목들에 대한 그 쏠림 현상에 따른 과도한 상승, 그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는 여전히 지속될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낙폭과대에 따른 시장에 좀 심하지 않았어? 하는 반등 국면 일노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어제까지 모습을 보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재료가 이더도 안 오르고, 지난 9월 12일부터는 재료와 테마의 실종입니다. 그냥 특히 보면요, 퓨리옥스 바이오나 이런 것들 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AI, 아니면 바이오, 또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빠진 게 보이죠. 그런 종목이 많이 빠진, 제가 볼 때는 다시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그들 종목을 좀 선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추석 전날은 무조건 올랐다. 추석 연휴 다음 날도 대체로 올랐는데 야무지게 올랐다.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따라서 지금은 오늘도 외부인들이 포스코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에 대한 매도를 하면서 어제와 비슷한 수급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것은 추석을 대비한 매도 포지션 정리는 어제로 대충 마감되었다고 본다면, 오늘부터라도, 결국 심리적 요인이라서 우리가 합리적 예측은 힘듭니다만, 오늘부터라도 좀 시장이 낙폭과대에 따라서 반등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내일은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겠다. 과거 지난 4년간의 통계를 보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아선다면 최근에 하락한 종목들이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AI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낙폭이 컸는데, 특히 로봇은 10월 5일날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입니다. 10월 5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거래일로 치면은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침에 한 7% 빠지더라고요. 제 방송할 때. 그때 제가 사실적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란 거는 그래도 좀 뭐랄까 긍정적인 재료인데 이제 완전 재료가 시장에 안 먹히는구나.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참 맥 빠지죠. 본질적인 얘기 아무리 한 마음이니까 시장이 전혀 씨알이 안 맥히는데, 근데 어제 긴 꼬리 달면서 결국은 플러스도 났었고 소폭 하락 1% 정도 하락에 마감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좀 요런 테마, 요런 종목들이 들썩거리면서 낙폭과대에 따라서 좀 요런 테마들, 미래 산업이라 할 수 있겠죠. 요런 테마들이 좀 예를 들어서 로봇 이런 관련주들이 로봇 최근에 얘기된 SPG 얘기가 또 얘기되고 있거든요. SPG가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도 기관들 사이에 나오는데 이것도 씨알이 안 맥힙니다. 재료가 나와도 안 맥히는데 어쨌거나 이 로봇 관련주들이 좀 힘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자율주행, AI 이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확산되면 상승 종목이 1000개를 훌쩍 넘는 흐름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본질적인 악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9시입니다. 아태미 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